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하야 제안을 거부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 논의에 돌입했지요. 이 자리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퇴진, 탄핵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오면서 과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해도 과연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할까?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7일 탄핵소추 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 당론이 채택됐음에도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은 이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 폭탄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재 상당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상정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다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수사기관들의 움직임도 윤 대통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과 경찰청 특수수사단은 서로 앞다퉈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도 가세히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접어들자 하야와 거국 중립 내각 구성 등을 제안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11월 국회 추천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라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12월 9일 상정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는데 20대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탄핵이 결정됐는데 당시 재판관 8명이 박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수용했고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그야말로 보수파의 암흑기가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고 또 길었습니다. 하지만 꼭 죽으라는 법은 없듯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세운 보수파는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그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정권 교체 2년 반 만에 또다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권은 정권 이양을 방해했고 퇴임 전 공공기관장 알박기를 단행했습니다. 한두 명이라면 모를까 그 수가 몇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도 군,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할 것 없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군에서마저 국정원에서마저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이 아직도 걸러지지 못했다는 것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역대급으로 운이 없는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내부 총질 이준석으로 시작해 배신의 정치, 한동훈으로 끝나는 부르는 물론이거니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녀 사냥은 그야말로 파상 공세였습니다. 문자 캡처, 녹취, 몰카 등 모든 게 다 동원됐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그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익을 위해 고군분투해왔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런데 비상계엄으로 그간의 민주당의 행태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몰아가고 있는 최근입니다.
민주당의 행태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 자신들이 방송위원장 탄핵에 나섰으면서 그 방송 장악 음모를 현 정부에 뒤집어 씌웠고, 그것도 모자라 방탄을 위해 이재명 수사검사들을 탄핵하고 이젠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려 했습니다. 또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돈줄도 끊기까지 했죠. 예산을 삭감하고 특가비를 없애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었을까? 이 중요한 부분을 왜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올가매는 민주당의 행태에서 비롯된 비상계엄, 명분은 충분하지 않았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히 친한동훈계, 이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오늘 공표된 여론조사 공정의 발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 49%로 독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은 9.1%를 기록했는데, 쟤는 직전 주사 대비 8.2%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아무리 여론조사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의 격차가 근 40%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기 대선을 해보나 마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주 밀어붙인다는 탄핵이 통과되면, 즉 국민의힘에서 배신자가 나온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이는 곧 이재명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차만 있을 뿐 대통령도 망하고 한동훈도 망한다는 의미이고, 민주당과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일타쌍피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 오늘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모여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거에서 투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선거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됐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 원리인 선거가 조작되고 왜곡됐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가만 있어서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국민들 중에 특히나 보수파층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부정선거 수사해라. 왜 가만히 있느냐?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국회를 해산하고 바로잡아라. 이런 것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런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물론 그 실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완전한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큰 위기를 맞게 됐지만, 여러분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절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통령을 버려야 하는 겁니까? 지켜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근본적인 물음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